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대요. 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봉만입니다. 최근에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내용들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 좀 한번 볼게요. 댓글로 유튜버 이름 나열해주신 분인데요. 신기한 게 제가 다 아는 유튜버 분들이네요. 저도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상급병원 구조전환. 이거는 결국 보건노조 구조조정이다. 즉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네, 동의합니다. 문과생들, 저는 문이과 이렇게 나누는 거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조화를 이뤄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전문가 실무자들 의견을 묵살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나갈 능력 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든 노력하면 외국 나갈 순 있겠지만, 아직도 좀 머가리가 덜 깨졌는지 한국에서 어떻게든 살고 싶긴 합니다. 의사를 안 해야 되나.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간호법을 입법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의협에서도 딱히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간호법이 저희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리고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사실 저도 대충 알지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종료된 입법 예고 여기서 법률 안에 간호사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국민의힘에서 2024년 6월 20일에 제안했던 겁니다. 19일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도 있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 다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간호사 등에 대한 법률안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지금 총 내용이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안 이유 보시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이제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란 이름으로 따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제안 이유 자체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법안이 보시면 아까 제안 이유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법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보시면 이따도 보겠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 일정 요건이 뭔지 잘 모르겠고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도 좀 굉장히 애매하고요.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해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놨고요. 면허에 대한 거 그리고 전문 간호사, 피해 간호사겠죠. 자격 인정에 대한 내용,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 대한 내용 쭉 있고요. 결격 사유, 국가시험 어떻게 하는지, 응시 자격, 면허 자격의 등록과 조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게 여기 10조 2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복부에서 간호사를 특정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간호사들한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간호사 등의 업무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 13조입니다. 11조, 12조 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13조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게 뭐냐면 무면허 의료 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면허에 관계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그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까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간호사들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무면허 의료 행위의 금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처치 등에 대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가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하게 되면 이런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포괄적 지도라는 게 글쎄요 뭘까요? 이제까지는 위험한 거, 침습적인 거 이런 거 다 죄다 의사들이 직접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해부학적 구조를 좀 더 의사들이 잘 알고 그 환자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요. 뭐 예를 들면 플래틀릿이나 응고인자 수치 같은 게 뭐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조심해서 술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점도 아무래도 해당 주치의가 더 잘 알겠죠. 근데 간호사에게 지시를 할 때 알려준다고 해도 한 달이 거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항암제 조제 같은 것도 있어요. 조제 과정에서 몸에 묻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병원에서는 말단 의사들이 했단 말이죠.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전문 약사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에게 지도 위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땡큐일지도. 근데 오히려 이제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법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목적대로 간호사들이 법을 통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이 간호법의 의미가 있을 텐데, 안 그런가요? 뭔가 법 만드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런 간호법이 따로 없으니까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좀 간호사들이 약간 몸에 해롭다거나 힘든 일, 반복 노동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의사들, 특히 이제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법이 오히려 생김으로써 간호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예, 이런 점도 있고요. 제14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이것도 글쎄 이게 간호사들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14조 2항에 이거 보세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들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간호조무사와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밑에 쭉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수교육 신고하는 거 이런 건 아니죠. 간호사 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단체들이 뭐 협조를 잘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게 뭐 24조 간호사 등의 권리. 이것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까 13조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상반되는 내용인데 2항에 보시면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는 거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를 했을 때 뭐 징계 같은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대체 뭐 간호사한테 그럼 의사가 지시를 하란 건지 말란 건지 뭐 위임을 하라는 건지 뭐 무슨 의료 행위는 지시해도 되고 뭘 지시하면 안 되는지 이거 대체 뭔지 진짜 속된 말로 그냥 간호사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3조에서는 의사가 시키면 할 수 있다면서 또 여기서는 시켜도 거부할 수 있다네요. 이거 뭐 어쩌란 건지 참 간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26조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인권침해 금지 당연히 인권침해 금지해야죠. 근데 어떤 직군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게 뭘까요? 차라리 뭐 구체적으로 주 몇 시간 이상 근무 금지라던가 뭔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좀 정해줘야지. 업무상 적정 범위라 이거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닌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사실 크게 볼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간호법에 대해서 이번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었죠. 이주영 의원님도 간호법 개정안으로 오히려 간호사분들 직무 범위가 좀 지나치게 넓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 PA 간호사가 지금 현재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과 진료 영역을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점은 맞는 방향이고 그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업무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워낙 의료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도 되는 의료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의료행위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건 예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포괄적 위임이라고 돼 있거나 뭐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으면 안 그래도 의사들도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책임이 간호사한테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법이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법안이 지금 입법이 되려고 한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방으로 깨지기가 쉽다. 조무사나 뭐 요양보호사 그냥 보조 인력들이 하는 일까지도 간호사들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호법에서 봤듯이 지역의료로 강제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간호사 깍두기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또 저희가 봤죠. 무면허 행위란 무엇인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온갖 것에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그런 법이다.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법안을 또 내놓은 겁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호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간호사분들이랑 어쨌든 의사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간호법이라는 것도 간호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뭐 전 의료인들에게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뭐 찬성을 해야겠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또 지금은 어쨌든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 PA,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좀 더 합법화 시켜서 뭔가 그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빠르게 입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분들을 보호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네요. 다른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의료 쪽으로는 정말 정치인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구나. 정말 주먹구구식의 논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간호법 입법이 되지 않고 좀 더 의사들과 이제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법안이 수정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간호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